장비가 죽은 후 조은, 위연, 제갈량 등은 왜 불복종하기 시작했을까? 장비는 놀라울 정도로 용맹했지만 특히 술에 취하면 성질이 급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쉬웠다. 유비는 장비가 술에 취하면 문제를 일으킬까봐 늘 걱정했는데 유비의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손권과의 동진을 준비하던 중 장비는 술에 취해 분노하여 부하범강과 장달을 채찍질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장비를 죽였다. 장비의 죽음은 유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형제애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들었고 권력의 상실은 마치 하늘의 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관우는 이미 죽었고 장비도 사라졌습니다. 촉한의 기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격변은 유비를 낙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촉한 내부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조은, 위연, 제갈량처럼 이전에 충성했던 신하들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며 유비에게 복종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관우와 장비의 잇따른 죽음은 촉한의 군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람의 지휘 아래 다른 장군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떤 장군들은 촉한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어떤 장군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조은과 위연은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와 행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조은은 촉한에 충직하고 유능한 장군으로 장반비탈에서 유비의 아들 유선을 7번이나 구출한 전설적인 공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는 물론이고 침착한 정신력과 상황 판단력까지 겸비했습니다. 관우가 죽은 후 형을 잃은 유비는 복수를 위해 동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충동적인 행동이 촉한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냉정하게 행동하고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조은은 유비의 강한 충의와 의리가 미덕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죽은 후 조은은 유비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히 유비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에는 묵묵히 저항하며 촉한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은의 신중함과는 달리 위연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나중에 촉한에 입대했지만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군에서 자리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연은 신하로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야심이었다. 촉에 머문 기간이 짧았기에 위연은 승진을 갈망하고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갈망했다. 그러나 촉한의 5호 장군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위연은 언제나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기에 끊임없이 불만을 품었다. 관우가 죽은 후 촉한의 군사 지형이 변했고 위연은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장비가 죽은 후라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유비의 총애를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거의 무시하고 이주와 경주 출신에게만 중요한 직책을 주었으며 심지어 위연을 한중을 지키도록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연은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유비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촉한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위연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꼈고 더 이상 전처럼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문관으로서의 제갈량 역시 엄청난 압력과 무력감에 직면했습니다. 유비의 성격은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해갔고 특히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갈량은 촉한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 조언을 무시하고 일흥 전투를 고집했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촉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유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군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촉한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비가 이주파와 형주파에 크게 의존했고, 이는 촉한 내부의 갈등과 심각한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은 여러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비는 말년에 점점 더 완고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했기에 제갈량은 여러 결정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유비가 죽고 유선이 왕위에 오른 후에야 제갈량은 촉한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이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촉한의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중원 회복을 위해 북벌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했지만 촉한의 국력이 부족하여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과로로 인한 병으로 5번째 북벌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 사후 조은, 위연, 제갈량과 같은 인물들이 유비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장비의 죽음이 아니라 촉한 내부의 오랜 문제들이 점차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권력 다툼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비 사후 촉한의 권력 구조가 변화했고,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인물들이 권력 다툼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일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부는 내부 불안정을 심화시켜 유비의 명령을 집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충성심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장군들이 유비의 결정, 특히 그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 또한 유비의 의사결정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부흥이라는 이상을 꾸준히 고수했지만 촉한 건국과 함께 더욱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이러한 모순은 유비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주저하게 만들었고 촉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해 촉한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내부 모순과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장비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촉한 정권 자체의 내외부적 어려움에 있었습니다.